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5월 넷째 주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구조는 계기월식하고 수성 역행정지가 있다는 거예요. 26일에 계기월식 그리고 수성 역행정지가 30일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두 가지 구조들을 보조하는 것들이고요. 자, 5월 25일 첫날에 수성이 그 역행을 앞두고 속도가 많이 느려져 있어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25일에 오리온 벨트에 이제 필두인 알닐람이랑 만날 예정입니다. 이날은 글과 말에 대해서 오버한 날입니다. 뭔가 좀 그 과하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순간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글을 내뱉으면서 그 내용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거나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이제 전직 대통령 트럼프죠. 트럼프의 트위터에 글을 남기는 스타일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 참모들이랑 아무런 소통이나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충동적으로 떠오른 자기 생각을 막 늘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진짜 문제의 소지가 큰 내용이면 시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뱉었던 말과 썼던 글을 취소하는 거죠.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일수록 시건을 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바닥을 치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시건을 하다 보면 이제 생길 신뢰도도 안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글이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수성하고 알닐람이 만났을 때는 이게 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런 실언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흥분해서 생각나는 대로 뱉은 말들 때문에 다투다가 의가 상하기가 쉽죠. 신중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또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꼴을 보여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병신이라고 비웃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화내고 조언해 주는 건 친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막말을 하거나 글을 막 썼을 때 옆에서 화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날 26일에 금성이 오리온 자리 감마성인 벨라트릭스랑 만납니다. 자, 이건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감정이 풍부해서 억누르고 있었어요.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틈새로 축축 삐져나와가지고 사고를 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부리면 안 되는 사람한테 분위기가 안 좋은 날 타이밍 안 좋게 짜증을 낸다든가, 그리고 아주 뭐 부러운 사람이 있어 부럽다 못해 질투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기의 감정을 내보이면 내가 되게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한테 정말 좋지 않은 타이밍에 나도 모르게 진심을 담은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리고 또 좀 더 가까워지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오히려 서로 이제 어색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좋아한단 말이야. 짝사랑의 흔적이 나도 모르게 술김에 전해지게 한다든가 이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근데 미필적 고의는 보통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뭐 어른이 되면 진심을 내보이는 게 언제나 나랑 주변 사람들을 즐겁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를 알죠. 이걸 알면 이제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사고로 잘 드러나는 게 5월 26일 금성하고 벨라트릭스가 만났을 때입니다. 웬만하면 술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용기 있는 고백의 90% 이상의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 근데 보통 이제 쪽팔리기 때문에 이런 건 예의가 안 됩니다. 언제나 희귀한 확률을 뚫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런 낮은 확률을 뚫고 고백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뭐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성공하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나고자로 이끕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예요. 그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계기월식이 있습니다.
계기월식이라는 거는 이제 만월에 보름달이 있었을 때 이게 교점이랑 북교점, 남교점이랑 가까이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5도의 달이 태양하고 대립각을 이루면서 계기월식이 이번에 성립을 해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루미노인 분들, 달이나 태양인 분들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5월 말부터 6월 초순 사이에 겪을 수가 있어요. 왜 6월 초순일까? 이 계기월식이 벌어진 다음에는 거의 언제나 금원일식이나 금원일식에 가까운 그 부분일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월식하고 일식 사이에 15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갑자기 터진 사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본인이 이제 예전부터 계획하던 일을 이 보름 사이에 런칭을 해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겠죠. 내가 총대권을 지니고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야 돼요. 나의 아이템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진 사람만이 상황을 통제하면서 내 멋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월식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어머니, 할머니, 누나, 언니, 여자 상사처럼 주변에 나한테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여성 육친, 여성 가족, 가까운 여성들, 그러면서 약간 지위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지위를 잃는 그런 신변의 변화를 겪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주변에 여성 가족이나 친한 여성들이 걸린 부분이 있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몸이 이미 아픈 데가 있어서 병을 진단을 받았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날 전에 이미 미리 건강검진 같은 거를 잡아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다 맞는 것보다는 이게 낫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화성이 카스토르랑 만납니다. 카스토르는 쌍둥이 자리 알파성이에요. 자, 베타성인 폴룩스는 인빈시블이라고 그러죠. 무적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카스토르는 되게 불안정하고 유약한 별입니다. 그래서 27일에 화성이 카스토르랑 만나게 되면 진압력 상실이라고 그러죠. 뭘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갈 건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특히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방향도 목표도 그걸 뭘로 이루어낼지 그런 수단도 갑자기 불분명해지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일상이 붕 뜨는 느낌. 누구나 한두 번은 겪어볼 법한 일인데 이게 되게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이틀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방향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사람이라는 게 힘든 상황에서도 의욕을 내거든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뭔가 힘을 내는데 근데 이게 사라지면 안개 속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사라지다 보니까 뭘 해도 의욕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해봤자 나중에 뭐가 돌아올지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거는 화성이 아주 길게 가는 효과 이게 아니고 잠깐 항성이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혼란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그러고 마는 거니까 혼란스러워진 분들은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날 저는 며칠 사이에 중요한 결정은 좀 미뤄둘 수 있으면 미루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은 엘나스, 황소자리 베타성이죠. 엘나스랑 5월 27일에 만나게 됩니다. 스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평소에 비해서 약간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금성하고 엘나스가 만나면 타인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쉬운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또 그리고 원래라면 비즈니스랑 투자에도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돈도 잘 벌고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같은 날 금성이 이 해왕성이랑 딱 사각을 맺어요. 금성하고 해왕성이 사각을 맺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좀 계약이 막 어그러지고 A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B였고 온갖 착오 이런 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이 이날 판단 착오를 저지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금성하고 엘나스가 만났을 때는 투자나 어떤 그런 거 결정하기에도 유리한 날인데 올해는 이 해왕성 때문에 섞여버려.
이거를 컴프로미스라고 그러죠. 이게 안 좋게 섞여버리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 결정은 이날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성 R 표지 생겼죠. 수성이 5월 29일 저녁부터 5월 30일 오전 사이에 쌍장궁 24도에서 정지하면서 역형으로 접어듭니다. 자,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 특히 프로펙션이 올해 변통궁에 들어간 분들, 쌍장궁이 변통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면 미리미리 준비해뒀던 일을 이때 딱 시작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행성의 역행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결코 부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한테는 내 어떤 나를 감싸고 있는 한계나 알을 깨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번엔 쌍장궁에서 룰러십을 얻은 수성이에요. 수성은 쌍자궁이랑 처녀궁에서 룰러십을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성 역행 기간보다는 모험을 했을 때 손해가 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뭔가 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성 역행은 5월 30일 시작해서 6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3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준비가 돼 있던 분들은 할 거 다 하고 거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이때 모두 다 끝내놓는 편이 이걸 끝내고 다음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유리할 겁니다. 근데 이번 수성 역행 정지도 막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전망이 밝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역행 정지를 시작할 때 하필이면 수성이 이 도수가 황소자리 제타성인 알헤카랑 만납니다. 알헤카는 흉성이에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수성이 알헤카랑 만났을 때는 욕심만 너무 앞서다가 일처리가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금전적인 문제가 잘 발생을 합니다. 특히 투자 측면에서 손해가 나기 쉬워요. 엄한 걸 사버리는 거지. 내가 사야 할 것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미 잘 기획된 사업,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가이드라인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그런 사업에 시동 거는 건 이날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수성 역행 정지 그런 상황에 잘 맞기 때문에. 근데 순간의 충동이나 변덕으로 딱 어제 생각이랑 오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 있잖아요. 투기성 투자 같은 거, 코인 같은 거, 이런 분야는 이날 전후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냉정한 판단을 못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혹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개개월식이랑 개개월식 26일 수성 역행정지 5월 30일 있다는 거.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크로노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5월 넷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